강분이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78의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입술에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 민선영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분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 선영아, 너랑 우리 아들 저녁에 같이 이야기 좀 하자꾸나. 선영은 바쁜 아침 시간에 시어머니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직장에 늦을까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녁 시간, 분이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선영이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 말이다. 너희 이름으로 옮겼어. 시세가 12억은 넘는다더구나.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 강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이제 나이도 많고 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 너희 집에서 밥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평생 모은 것 중에 제일 값진 거야.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님을 모시는 건 좋지만 내 방식대로 해야겠네. 분이는 며느리의 감동한 얼굴을 보며 기쁨을 느꼈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분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아파트 증여 후 2달, 봄이 오고 있었지만 강분이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분이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방 정리 안 하셨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 옷이 여기저기 걸려 있더라고요. 분이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구나. 오늘 정리할게. 선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잖아요.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방은 어머님이 관리하셔야죠.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선영이 이렇게 날카롭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분이가 손녀를 위해 된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 초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된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서 어떡해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이는 당황했죠.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 손녀가 된장국 좋아해서. 손녀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어머님은 오늘 좀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내가 이제 짐짝 취급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또 다른 날, 분이가 청소기로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먼지가 제대로 안 빨려요. 여기 보세요. 아직도 먼지가 남았잖아요. 선영은 분이의 손에서 청소기를 빼앗아 들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말이죠. 그냥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 말투에는 제대로 못하니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아들 민호에게 이야기해볼까 했지만 그는 언제나 회사 일로 바쁘다며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선영이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거예요 라는 말뿐이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분이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었어요. 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정을 숨겼습니다. 새벽 5시 강분이는 아직 어두운 집안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깨지 않게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건 분이의 오랜 습관이었죠. 찬바람이 부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분이는 어깨를 움츠리며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요. 쌀을 씻는 손이 얼얼했지만 가족들이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 지었죠. 어머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선영이 부엌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지만 선영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밥은 제가 해도 되는데 어머님이 하시면 주방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이것 좀 보세요. 선영은 싱크대 주변의 물기를 가리켰죠. 분이는 급히 행주를 찾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지금 닦을게. 됐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선영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제 주방에서 비켜주세요. 아침 식사 후 분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손녀가 흘린 장난감, 민호가 벗어놓은 양말, 선영이 쌓아둔 잡지들. 묵묵히 제자리에 놓았죠. 어머님,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분류해둔 잡지였는데. 선영의 목소리에 분이는 흠칫했어요. 또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몰랐네. 정리하는 줄만 알았지. 그냥 두세요. 제가 필요할 때 찾기 힘들잖아요. 점심시간, 분이는 손녀 지민이의 도시락을 싸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머님, 지민이 도시락은 제가 챙길게요. 요즘 아이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선영의 말에 분이는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민호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분이는 대답하려 했지만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말은 칼처럼 분이의 마음을 찔렀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피곤해진다는 뜻인가?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분이는 조용히 일어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강분이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네 벤치에 앉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불현듯 몇 달 전 지역신문에서 본 행복 노인복지센터가 떠올랐어요. 그곳은 걸어서 20분쯤 거리에 있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복지센터 문을 열자 당직 중이던 젊은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집에서 나왔어.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구나. 복지센터 소장 박정희는 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님, 너무 마음 아프네요. 일단 여기서 쉬세요. 빈 방이 있으니 당분간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복지센터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지만 정의의 권유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분이 선생님,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점심시간, 분이가 담근 김치를 먹던 할머니들이 물었어요. 분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거 있나, 정성이지. 마늘을 조금 더 넣는 게 비결이야. 오후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복지센터를 방문했어요. 분이는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접어요? 5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분이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종이약 접는 법을 알려주었죠. 우와, 할머니 덕분에 학이 완성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분이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 기분 좋아졌어요. 내일도 꼭 와주세요. 센터를 나서는 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할머니들이 말했죠. 분이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힘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센터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분이 선생님, 우리 센터의 보물이세요. 맛있는 반찬 정말 고마워요. 정희의 말에 분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분이를 필요로 했고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복지센터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집을 나온 게 오히려 축복이었나?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 복지센터에서 한 달을 지낸 강분이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들과 체조를 하고 오전에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죠. 분이 선생님,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정희가 사무실로 분이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분이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분이는 의아했지만 인사를 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며칠 전 상담 요청하셨잖아요. 재산 기부에 관한 건으로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남기고 싶었죠. 제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증여 절차는 시작했지만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변호사는 컴퓨터로 확인한 후 말했어요. 확인해보니 증여 신고는 접수되었으나 최종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강분이님의 소유권이 유효합니다. 분이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럼 진행해주세요. 이 재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길 바랍니다. 이틀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분이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12억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죠.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강모 씨 12억 상당의 아파트 포함 전 재산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 어머, 이거 우리 시어머니 아니에요? 민선영은 TV를 보다가 소리쳤어요. 곁에 있던 강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아파트를 기부했다고?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그건 제 이름으로 넘어오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지만 분이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법무사에게 연락했어요. 네, 강분이님의 아파트 증여권 말씀이십니까? 증여 신고는 접수되었으나 최종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부 공증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선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꿈처럼 생각했던 12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야 해. 어디 계실까? 선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적 없었는데. 어머님이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분이에게 얼마나 냉담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후회의 감정이 선영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분이는 복지센터 구석방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소중한 사진첩만 챙겼습니다. 문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선영이 서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뒤에는 아들 민호도 서 있었죠. 어머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찾았니?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곳에서 자원봉사하신다고. 선영은 울먹이며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분이는 선영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렴. 바닥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민호가 애원했어요.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내가 날 모시는 게 싫었겠지. 근데 말이다. 누구에게도 강요할 순 없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을 정말 모시고 싶어요. 선영이 울며 말했어요. 분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온 거니? 선영과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분이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재산 때문에 찾아온 거라면 이미 모두 기부했다.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저희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찾아오진 않았을 거야.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기 전까지 그들은 분이가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찾지 않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선영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찾았단다. 여기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민호가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시간이야.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작은 방, 낡은 침대. 이곳에서 분이가 행복해 보이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선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분이 선생님이란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너희는 모를 거야. 강민호와 민선영은 발걸음을 무겁게 복지센터를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강분이가 창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죠. 여보, 어떡하죠? 어머님이 정말 안 돌아오실 것 같아요. 선영이 울먹였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손님처럼 대했나 봐요. 일주일 동안 민호와 선영은 매일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선물도 가져가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분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민호야, 선영아. 이제 그만 와라. 나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열흘째 되는 날, 분이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이가 노인복지재단에서 지원받은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 더 편하실 텐데. 민호가 말했죠. 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삶을 시작했단다. 노인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 선영은 믿기지 않았어요. 분이가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분이는 노인 공동체 실버가든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자원봉사를 했죠. 분이 할머니, 오늘 김치볶음밥 정말 맛있어요. 초등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분이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와 선영은 가끔 분이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분이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선영이 말했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신이 짐이라고 느꼈지만 지금은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흘러갔죠. 분이 선생님, 내일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연한다네요. 우리 같이 구경 가요. 함께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분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아이들 보면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반찬을 만들고 손수 뜬 목도리를 이웃에게 선물하는 일상. 분이는 이런 작은 행복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내가 만든 김치를 모두가 맛있다고 했고, 아이들은 내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지. 이제야 진정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다. 분이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뿐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민선영의 우편함에 낯익은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강분이의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여보, 어머님 편지예요. 강민호가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야, 선영아.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너희는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손녀 지민이는 학교 생활 재미있게 하고 있겠지. 내가 너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6달이 지났구나. 이제야 마음의 정리가 되어 편지를 쓴다. 내가 기대가 컸던 걸까? 아님 너희가 몰랐던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 안에서 내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젠 바라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구나. 더 이상 누구의 짐도 아니고 누구에게 미안한 존재도 아니야. 여기선 나를 분이 선생님이라고 불러. 내가 끓인 국을 먹고 아이들이 웃고 내가 담근 김치를 노인들이 맛있다고 해.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구나. 민호야, 넌 항상 착한 아들이었어. 하지만 내 아내와 내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지?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선영아, 널 탓하는 건 아니야. 내 입장도 이해해. 시어머니와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 하지만 가족이란 건 편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나 아닌 누군가에게 남기는 거야. 내 재산은 이제 많은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게는 더 값진 유산이란다. 너희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라는 걸. 걱정 마라. 난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르겠구나. 가끔 보러 와도 좋아. 하지만 나를 데려가겠다는 마음은 내려놓으렴.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라. 엄마가,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선영은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민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요. 선영이 흐느꼈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지금 행복하다면
우리가 억지로 모셔올 수는 없겠죠. 다음 주말 두 사람은 분이가 사는 노인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분이가 보였어요. 텃밭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물을 수확하고 있었죠. 분이의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요. 어머님이 웃고 계세요. 선영이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다운 모습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들은 조용히 돌아섰어요. 오늘은 분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편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재산을 잃었지만 되려 더 큰 행복을 찾으셨네요. 우리는 재산을 얻으려다 더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분이는 그날도 텃밭에서 수확한 무로김치를 담그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분이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을요. 가을 햇살이 놓인 공동체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분이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어요.